국회 현장 긴급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신명철 김태현 선생님, 가수 백전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계엄 실패, 윤건희의 운명은 네 끝났다. 네,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요즘은 뭐 뉴스가 그냥 시간 단위로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어젯밤에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네, 그 초저녁에 잠들으셨던 분들은 몰랐죠. 중간에 깨가지고 이거 지금 가짜 뉴스 아니냐. 신스틸러 오늘 세 분과 그런 경우도 있을 함께합니다. 정도로. 신스틸러가 네, 아무튼 했지만 어제 뭐 계엄이 선포되고 이후로 국회 앞에 국민분들, 국회의원들 모이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군인도 투입되고 아무튼 이랬습니다만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윤석열이 그렇게 바랬던 기네스북. 등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계엄 실패. 계엄 실패 또는 3시간 만에 친위 쿠데타 실패, 예. 내란 실패. 네. 이렇게 3시간짜리 내란. 3시간짜리. 네. 그런 보통 점에서 우리가 3일 천하는 들어봤는데 3시간 천하. 저도 한 3일 정도는 혹시 가지 않을까. 3일 길게 정도는. 가면 그래 예상했는데 3시간 만에 끝나서 또 선생님 3일 정도를 생각하시면서도 되게 계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5일 정도 돼야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에 5일 정도 돼야 위험하다. 네, 그래서 잤습니다. 아, 예. 아, 그냥 주무셨어요? 네. 네. 아니 그 국회에서 네네. 계엄 해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보고 네. 이게 이제 끝났다. 그때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네, 이제 상황 종료다. 제가 어제 오는데 네,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서강대교 저기에서 막혀가지고. 근데 보니까 경찰차 한 대가 차선 3개를 막았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막은 거야, 일단. 근데 걸어서 왔어요, 다. 걸어서 오면서 시민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외쳐. 계엄, 철폐, 독재타도. 네. 계엄 실패 독재 다. 자연스럽게 외치더라고. 같이 외치는 거 다 외쳐.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네.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 딱 되니까는 많은 분들이 빠지셨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가면 안 된다. 아직 그 대통령실에서 안 받았고 또 이제 또 편하게 무슨 짓을 들어와서 할지 모르니까. 앉으세요. 네. 편하게 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가실 지금- 분들 가시고 아니. 오실 분들 오시고. 안 받으면 내란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국회가 그러니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계엄 무효다. 네네.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행위는 더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저는 그렇게 아, 봤습니다. 오래 못 간다. 네. 예, 아무튼 어제 이제 참 많이 놀란 것은 국민분들이 정말 발빠르게 네. 국회로 모여들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바로 국회로 모이자 맞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촛불행동에서도 바로 네. 국회로 모이자. 그래서 이제 국회와 시민들이 동시에 이 국회에 모여서 이거를 저지했죠. 저지해야 된다. 네. 근데 참 이게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색깔 공포나 이런 공안 통치에 대한 공포가 워낙 강해서 계엄령 선포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축되고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80년대였다면 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축되신 분들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조금. 바로 전화 왔죠. 나이 많은 분들. 한 이틀은 나가지 말아야 된다. 아, 계엄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딸내미 걱정이 네, 되니까. 한 2, 3일은 좀 조용히 지내야 된다. 지금 나가면 다 잡힌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촛불을 꾸준히 들어오신 국민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나이 든 세대 일부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그 이후에 국민들이 성장한 게 엄청나거든요. 뭐 예. 6월 항쟁, 뭐 박근혜 촛불 등등을 거치면서 성장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 같지 않아요. 네. 그 계엄령 선포된다 그러면 분위기가 네네. 뭐 무섭다 겁먹고 이런 게 아니라 미쳤구나 이 자식 네. 이런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막 오히려 분노를 촉발하는 더 오게 만드는 어허. 그런 촉매제가 됐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 저도 여러 사람한테 연락받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반응이고요. 얘 완전히 미쳤나 봐요. 예. 그리고 연락 와서 선생님 빨리 패하세요 이런 말씀은 없었어요. 네 아무도 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한 그 친구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5일째니까. 5일째니까.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걸 접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윤석열이 미쳤나 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반응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사장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계엄 선포했다고. 네네네. 근데 사장이
그치, 완전 미쳤네? 이런 분위기였고, 네. 가게에 이제 TV를 켜놨을 거 아닙니까? 아하. 뉴스가 나오는데 오는 손님들마다 욕하더라는 거예요. 미친놈, 뭐, 어쩌고, 네. 쌍욕을. 그러니까 분위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나이 많은 세대는 네. 두려워하는데, 네네네.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 민주화를 겪고 자라는 세대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 분노, 네. 황당함, 네. 그다음에 초현실적 느낌. 어떻게 이게 21세기에 가능하지? 그쵸. 아. 게다가 서울이 보면 다 봤잖아요. 네.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그 당시에 그 야만적인 행위를 또 한다고? 21세기에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몰려온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들도 군이나 경찰이 80년대처럼 잔인하게 시민들을 향해서 진압을 하거나 총을 쏠 일은 없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막 군인과 경찰들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까지 못할 계속 거다. 얘기했죠. 저도 네네네. 못한다고. 음. 그 국민들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못한다 애들. 예. 내가 앞에 들어놓고 총구 잡으면 나한테 총을 못 쏜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요. 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 앞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경찰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그 여자 시민분께서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절대 저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뭐 네. 유명 같으면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화내고 막 네. 그러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그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제 병력들이 빠지면서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진도 올라왔던데 그렇죠, 개헌군이. 개헌군이 네. 사과하는 그건 이제 장면. 계엄군이고 군인이 그런 거고. 아, 아, 경찰, 경찰도 경찰. 여기 그랬다는 경찰이 거예요? 그랬다고. 아, 여기 앞에서는 경찰. 그건 이제 경찰도. 제가 직접 본 모습이고 네. 군인은 영상으로 제가 그러면 봤습니다. 상당히 진짜 모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겠네요. 네, 경찰과 그러니까 예전에 군인들의 마음이. 80년대 보면요. 개헌군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네. 적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진짜 시키지 않은 짓까지 할 그러니까 정도로 학살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광주 학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눈이 풀려 있었다고. 예. 네, 저희 뭐 그리고- 저희 형님들이 다 광주에 계셨는데. 그리고 80년대 데모 진압하는 경찰들도 정말 적대적이에요. 그쵸. 잔인하죠. 근데 음. 어제 군인들을 보면 우왕좌왕. 네. 그렇지 그리고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장면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게 아. 군인들 모습을 보니까 특전사라서 막 이제 장비는 화려한데 네. 주눅 들어 있는 표정 있죠. 네. 아, 표정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끌려와서 네. 거기 서 있긴 한데. 그리고 움직임도 각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네, 아, 네, 그래. 네. 완전 네. 전열이 흐트러져 있고 네. 아하. 시민들이 밀면 미는 대로. 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게 가는 있었다고 대로. 그러대요. 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 사실 어저께 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군의 그런 미온적인 반응이에요. 네, 네. 지시를 따르긴 하는데 네. 아주 소극적으로 따르는. 소극적으로. 그냥 가라 그러면 거기 가 있기만 하고 밀고 들어가 그러면 약간 미는 척하고 네네네. 그러다가 밀어내면 또 밀려나고. 사실 특전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못 뚫고 들어갈까요? 그래, 아유, 다 뚫죠. 아, 총으로 쏴야죠. 아니 마음 먹으면 총 안 쏴도 개머리판으로 치고 하면서 밀고 그러니까.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하는 있었던 척하면서. 거고. 예. 대화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아, 빨리 통과시켜요, 이런 건가, 그럼 속마음은? 서로 대화를 해요. 아, 제발 좀 빨리 통과 좀 시켜주세요. 지금 그- 우리가 최대한 천천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본회의에서 빨리빨리 속도 무한씩 빨리 막 이런 얘기가 슬로우 모션. 그처럼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국회의원 국민들이 네. 겁을 먹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오히려 빠르게 움직였다. 네네. 그다음에 그게 컸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를 포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들어가게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시민들이. 결정적으로 컸고 네. 두 번째는 군인들이 명령 집행을 태만히 했다. 예. 좀 쉽게 하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네네. 그러면서 사실상 마음만 먹었으면 들어가서 네. 표결을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 태업했다고 봐요. 네. 이제 이 두 가지 겹치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는 실패로 돌아간 거다. 예, 그게 이제 컸군요. 네네. 그 경찰들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군인과 경찰들 속에서. 네. 그런데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군인들이 자기 명령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포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평생을 상명하복 속에서 그 시키면 하는. 힘을 쫓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네. 시키면서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그런 세계에서 완전히 살아온 권위주의적 흑격자 아닙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조지면 다 따라올 찌그러진다.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윤석열이 그 국힘당 들어가면서 그 누구랑 한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가면 다 와서 줄 설 거다 내 앞에. 네네네. 그리고 가서 거기 뭐 주약 먹은 애들이고. 네, 쥐약 먹은 놈들이 다 국힘당 밟아버리겠다. 애들은.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히 마음속에 박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예, 못하죠. 아유 뭐 이렇게 시끄러워도 내가 계엄령만 한번 때리면
다 찌그러질 거야. 아. 겁먹을 거야. 네네. 요게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셋만 날리면 돼. 네. 셋만. 아, 이재명, 그렇죠, 그렇죠. 우원식, 한동훈. 한동훈 이 셋만 네. 날리면 아. 다 흩어질 거야. 모래알처럼. 체포조가 움직였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체포조를 이제 보낸 거기에 거죠. 이제 그래서 김호준까지 4명. 네, 김호준까지. 근데 일단 국회 쪽으로는 네, 일단 세 명. 세 명.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겁주면 다 흩어진다. 아하. 쟤들은 위에 있는 세 놈이 선동을 해서 이걸 통과시키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모한 직접 내란 시도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어제 쟤네들의 의도대로 만약 그 세 사람이 체포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돼서 어저께 포고령 보셨어요? 네. 네. 처단한다. 처단한다가 나와 있어요. 오타 아닙니까? 그 오타? 이제 처단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처단 하던데요? 전공의 의사들 네, 처단. 그러니까 빨리 복귀해라. 병원들 안 오면 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직결 심판 얘기인데 사실상. 미친 거지 정말. 미쳤어요. 아 저는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오타. 급하게 막 쓰면서 어. 이거를 이게 이제 뭐 처벌하다라든지 처벌. 그런데 그거를 처단으로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진심이 드러난 거 아닌가? 차단을 잘못 썼나? 차단.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전화했는데 야 걔네들 차단한다고 해 그런데 처단요? 처단 써. 두 번이 나왔어요. 2번 처단. 아 그랬나요? 또 앞에 한 번. 네, 2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어요. 의사 처단, 나머지 처단. 네. 아. 그거 자, 그럼- 뒤로 갈수록 급박하게 오타를 수정하지 네. 못해요. 하지만 이게 진심이라면 미친 거잖아요. 미쳤죠. 네. 그런데 만약에 3명의 그 뭐랄까 네네. 지도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을 체포해서 처단했다. 네. 그러면 또 몰라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 근데 그렇게 하긴 힘들고 군인들도 뭐 그거 따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어렵다. 재판에 넘겨서 하든지 하겠죠. 그렇죠. 이제 잡아갔겠죠. 그러면 국민항쟁이죠. 국민항쟁.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성공 못하긴 했을 겁니다. 아, 그러나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빨리 끝낸 거죠. 음. 이쪽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이재명 그러니까요. 대표가 그런 데서는 아주 탁월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잘하는 거는 예상 가능했는데 네. 한동훈이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 아주 빛의 속도로 국회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동훈도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은 네네. 살기 위한 본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생존 본능. 어디가 힘이 세나? 아니 어디가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살 길을 찾아.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일단 피해. 죽이는 거. 아. 댓글은요. 하면 이제 도망가는 그거죠. 지금. 질문하면 돈 튀잖아요. 댓글은요. 아 시계 보고 싶네. 그러면요. 걔는 또 조류라서 빨리 뛰어요. 조류예요. 네, 닭처럼 뛰잖아요. 날개짓 하면서. 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빨랐죠. 네. 한동훈이가 윤석열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하고 담판을 한 다음에 나와서 찌그러져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고 보거든요. 네. 겁먹고 그쵸, 그쵸. 윤석열이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계엄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 아, 공간 정국 그 조성 정도. 그랬는데 계엄을 딱 선포하니까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리고 체포조를 발동한. 나를 죽이러 거고. 가겠네. 네.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라고 봐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러면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18명을 이끌고 이재명 대표에게 의탁하라고 온 겁니다. 아. 살려주세요, 저쪽. 아. 그래서 끝나자마자 민주당이랑 협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그래서 뭐 저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한동훈은 뒷배가 없이 못 움직여요. 예.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위원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세게 말했죠. 세게 말하는 굉장히 거는 세게 말했습니다. 한동훈답지 않았죠. 뒷배가 있었다는 얘기죠. 뒷배가 있었죠. 저는 그 뒷배가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오더를 준 거죠. 야 이거 우리 지지 안 해. 어차피 실패할 거야. 그럼 한동훈이가 형님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번. 그래서 한동훈이가 원래 이제 그런 네. 어떤 겁쟁이 모습을 벗어던지고 네네. 어저께는 투사다운 면모를 좀 보였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이 종결되자 또 하는 말. 네네. 김영현 해임하고 하고, 윤석열 해명하라. 탈당하고. 해명하라. 아, 해명하라. 네. 아, 해명하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상황이 끝나면 또 애가 맛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끝났지만 네. 이쪽에서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을. 네. 봐라 너 어저께 체포조까지 너 잡으러 올 줄 알았냐. 그럼 너 죽는다. 한 번 더 터지면. 네. 그리고 18명 이름 다 나왔다 지금. 윤석열이 또 하면 18명 다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탄핵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이번에는 한번 된맛을 봤기 때문에 네. 한동훈이 좀 협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잠깐 요거 상황을 얘기해드리면 여기가 매일 원래 농성을 하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긴급하게 여기 자리를 잠깐 잡은 상황이라 양해를 좀 드리고 잠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거 원래 매일 하시는 농성 투쟁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잠시 조금 소란스러워도 좀 집중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한동훈은 최근에 사실 위기에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당원 게시판. 네. 이게 굉장히 힘든. 맞습니다. 밝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네. 당원 게시판 때문에 이건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네. 해명을 못한 상태였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특검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 이게 그럼-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런 흐름이 중요한 있었던 것 부분이었죠.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이 그걸 감잡고 체포조를 투입할 수가 네네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네. 몰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 의외의 모습을 좀 보인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 세 사람에 대한 그 세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나왔다기보다는 그 뒤에 이제 CCTV 같은 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걸까요? 그러면요 한동훈은 그렇죠. 예감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뒤에서 미리 좀 이렇게 언지를 줬을 언지를 주고 방향을 알려준 거 아닌가? 사실 그게 좀 더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건 배후에 미국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 그게 좀 더 이렇게 클 얘기한 거 아닌가 네. 싶은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윤석열이 과연 지금 이 시국에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유가 뭐가 제일 있을까? 궁금해요. 네, 일단 윤석열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계엄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아하. 전쟁을 일으키고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네, 네. 가능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명분이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윤석열이 북에다가 삐라도 날리고 확성기도 무인기도 틀고 보내고. 무인기도 보냈는데 북에서 안 걸려들었죠. 네. 그러니까 화는 제거를 나지만 안 했죠. 네. 우리가 너 도와줄 이유 없으니까 정말 참는다. 그래서 미사일을 안 쏴준 거죠. 네. 애석하게도 윤석열 네. 입장에선. 애석하기도. 고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뭐 좀 쏴달라고 그랬는데 안 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건 카드가 예. 우크라이나 파병이거든요. 파병. 북한 파병설. 네, 북한이 파병했으니까 살상 무기 지원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날아갔어요. 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왔지만 무기 판매 안 한다고. 예. 네, 트럼프 쪽에 못 한다고 한 거죠. 트럼프 쪽에 압력이 강하게 갔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무섭다. 트럼프가 너무 무섭다. 아.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전쟁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죽은 목숨이죠. 이제 할 게 없어요. 네. 게다가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 네. 이후에 자기를 가만 놔둘지도 의심스럽고 또 뭐 된 다음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앞으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계속 숨통을 조여오고 게다가 윤석열을 정말 화나게 만든 것은 예산 삭감, 네. 전액 삭감. 특활비. 예. 특활비로 살아왔는데 이제. 아니 네. 이거 밥 먹는데 쓰고 막 써야 되는데 밤에 쌈짓돈인데. 특활비를 깎아 계엄이다. 아유 우리 마누라는 해외여행도 가야 되는데 이 자식들 그걸 깎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술 먹고 네. 야 계엄이야 계엄. 음주 계엄. 음주계엄. 음주 계엄이라는 네. 것도 네. 처음 이제 전 알았는데 네. 이제 음주 계엄 같던 느낌. 사주 계엄은 아닐 거예요, 선생님. 네, 사주 계엄도 있겠죠. 계엄 사주 뒤에. 근데 주정 계엄. 어차피 계엄은 김건희가 하긴 사주한 계엄 아니까. 사주에서 했는데 시점. 시점은 음주 계엄. 그 시점은 만취한 상태였을 술 수 먹고 야 내일까지 기다려 지금 해. 아. 자, 그래서 윤석열이 좀 급하게 네. 너무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판사판이 돼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설프죠. 계엄이 사실상. 약간 좀 어설프죠. 네, 어설픕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네들 안에서도 좀 잘 몰랐던 얘기가 막 흘러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추경호도 나도 몰랐는데 발 빼는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추경호는 알았던 네. 것 같아요. 김태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밥 먹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추경호는 알았다. 네. 왜냐하면 추경호는 이제 의원들 데리고 밖으로 뺐잖아요. 못 가게 했잖아. 아 바로. 네, 바로 그러니까 대응을 했으니까. 알고 있었다고 네. 봐야죠. 군인들이 당사로 진입할 보았죠. 테니까 네. 네. 국힘당은 빼라. 아. 그래서 이제 추경호가 데리고 당사로 갔을 아하. 가능성이니까. 근데 한동훈은 그러면서. 연락을 못 받았군요. 네, 한동훈은 네. 체포해야 되는데 네, 알려주면 안 되죠. 아, 체포할 사람들만 국회로 다 네, 밀어넣고 보내고 이제- 체포 안 할 사람들은 당사로 모여라. 그렇죠. 아. 추경호도 20억 받은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20억이면 밥값은 해야죠. 밥값 해야지. 밥값은 해야죠. 그럼 해야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좀 어설펐지만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지 사실 어젯밤에 상황이 만약에 아찔했죠. 쟤네들이 성공했다고 하면 사실 아찔한 겁니다. 지금 네. 이게. 이 자리에 못 있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게 했어도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아,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했어도 근데 이제 피를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 의결을 좌절시켰더라도 국민항쟁이 폭발했을 네, 겁니다. 네. 전화 그렇죠. 오셨겠죠. 근데 네. 피는 안 났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현재 군대가 그럴 수는 그걸 해낼 없었을 수 있는 거다.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총을 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한테 총구 잡고 쏘지 마라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 쏠 군인들이 아니에요. 네. 어차피 피는 안 흘렸다. 어차피 피는 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군대를 많이 동원해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들도 그 많이 동원하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직계 라인 부대에만 네네. 투입해서 네. 속전속결로 예. 특공대식 계엄. 작전으로. 그러니까 좀 다시 얘기하면 사조직 계엄이랄까요? 사수직. 계모임 계엄인가? 사조직을 이용한 계엄. 계엄이네, 계엄.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몇 군데 부대 2개 정도만 동원해서 예. 특공 작전하듯이 쉽게 얘기하면 이 테러 비슷하게 네. 그런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 나오는 사진들 보면 실탄을 장착한 모습이나 이런 그런 얘기가 것도 나와요. 목격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 네. 실탄 네. 통이 나오더라고요. 준비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실탄은 보급하고 갖고 네. 나가라니까 따랐겠죠. 그렇지만 군인 입장에서 그거를 선택해서 쏘거나 발포하거나 이러진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위에서 지시 내린 거는 빨리 들어가서 국회를 장악하고 의결을 못하게 해라. 못 들어오게 해라. 네. 이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국회 못 들어가게 하고 의결을 못하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잡아라 셋. 잡아라, 셋은 잡아라.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지휘관은 그걸 받았을 거라고. 네네네. 밑에 내렸죠. 예. 내려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야. 아. 강도가. 네. 그러니까 맨 밑에 현장 지휘관들이 밀어야 되거든요. 네네. 현장에 있는 군의 간부들이 예를 들면 뭐 하사관 이런 사람들이 예. 밀어붙여야 돼요. 들어가라고. 네. 그렇죠. 안 한 거지. 아.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보고받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김영현이가. 네. 중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았다기보다 안 움직인다. 군이. 안 움직인다. 적극적으로. 하급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한테 총 실탄 장착해서 줘봐야. 쏘겠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장악이 안 됐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급 하급 장교들과 병사들 속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뭔 짓이냐.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윤석열이 들어가가지고 국방부 다 몰아내버렸고 네,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도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혜병 사건도 있고요. 전방 최혜병 사건도 있고 그렇죠. 전방에서는 뭐 영정 사진 찍었다는 얘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계속 돌았거든요. 군인들. 예, 그런 게 있군요.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이 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님들도 그렇고 저도 어제 택시 타고 오는데 네. 택시 아저씨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동안 약간 입장을 저희가 뭐 촛불대행진 맨날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언제쯤 나가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야 이거는 진짜 이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올해 안에 나를 끌어내릴 수 있다. 당신들이. 네, 내년은 윤석열 없는 새해를 맞을 수 있다. 예 와, 뭐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연말 분위기인 선물.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그 서울의 봄이 개봉했거든요. 네. 그때 한참 그 전두환 얼굴에다가 윤석열 이거 해가지고 합성으로 했었는데 이놈이 그걸 보고 크게 자극받았는지 12월에 한번 12월에 겨울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니, 실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설이 돌아요. 어떤? 트위터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끝내고 싶은 것 같다. 야, 이것도 한번 써보자. 계엄도 한번 해봐야 된다. 계엄도 한번 써보자. 야, 이것도 쓸 수 있다며. 그러면 그 총도 한번 맞아봐야 되는데. 좋은데. 그거까지는 그러네요. 그거까지 네, 해야죠. 네. 네, 그것도 해봐야 될 텐데. 다 해봐야지. 네, 대통령으로서 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걱정되는 건 전쟁이네요. 전쟁 아니면 총이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에 지금 반대하는 것 같아서 예.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속 라인을 써겠죠. 네네. 김영현이나 뭐 이쪽 라인을 써서 네. 야 너희 휘하부대 중에 한 놈들 미친 놈들 없냐?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포 한번 쏘라 그래. 미사일 하나 날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 미사일 쪽이 더 네.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급 군인들은 장교라는 군인들은 사실 이게 그렇죠. 총구를 겨눈다는 게 자기가 직접 나서서 목숨을 잃는 것은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을 향해서 쏘라 그러면 이건 쏠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아. 근데 북쪽을 향해서 대포 쏘라는 거는 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왜냐하면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되고 네네네. 윤석열 빨리 탄핵하고 체포. 그리고 현행범이잖아요 지금. 예. 지금 범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용산에 네. 잡아야 됩니다. 도라는 못 다니고 있습니다. 아 도라는 못 네, 다녀요? 집에 있는 용산 안에서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서 방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도 갈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걸어다니고 현행범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빨리 네. 잡아서 체포해야 돼요. 이걸 해서 윤석열을 손발을 묶어놔야 네. 더 이상 할 게 없죠.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도 무너집니다. 네. 그 뭐 사실 이건 김건희가 시켰다는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 네네. 예, 김건희가 막 이제 윤석열한테 야 너 전쟁 일으켜서 다 해결한다 그러지 않았냐? 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 건이 그러면서 네. 이제 막
막 이제 나오니까 윤석열이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 괴로우면 그런 게 있어요. 아내가 막 구박하잖아요. 그럼 술 많이 먹고 운전하다가 일부러 막 그 다리에서 들이받고 교각 같은 거. 네, 네. 그러니까 자살이죠. 그러니까 자해죠, 자해.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무의식적. 아, 무의식적으로.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괴롭고 화나니까. 그래서 김건희한테 덤빌 수는 없고 네. 그냥 이런 무모한 계엄을 선포해서 화풀이 하는 거죠. 다 죽자 그냥 차라리 뭐 이런 뭐 무의식적 심리가 네. 작용했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자포자기 쪽에 가깝네요, 그럼요. 그렇죠. 뭐 일반 자살쇼 이판사판. 이판사판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 줄 눌러버리면 되니까. 네. 그럼 이제 김건희는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실패했으니까. 네. 그러면 또 집에 오면 목 조를 거 아니에요. 네. 너이 새끼 야, 이것도 이거밖에 못하니? 못해? 이거밖에 못해? 네. 그러면 윤석열이 제가 날리겠습니다. 네. 정안 되면 저라도 쏴주세요. 뭐 이렇게 네.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막으면 상황 끝난 그게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마지막 상황인 것 마지막이죠. 같습니다. 그거 막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이 뭐 하야하고 네. 뭐 그러면 뭐 탄핵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은 하야 안 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네, 지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특히 김건희가 그렇습니다. 제 발로 지 발로 감옥 갈 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히틀러 시기에 마지막에 선동했던 애들이 그 아내랑 그 남편이랑 손잡고 서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 마지막 저는 순간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김건희가 뭐 같이 미쳤다고 같이 죽겠어요. 네. 너만 죽으라 그러고. 윤석열만? 네, 자기는 살궁리 쳤겠죠. 그래서 윤석열을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거 볼 때. 김건희가 네, 쓸모가 없으니까. 지금 벌써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있나? 아니 뭐 이제 더 좋은 신랑감 지금 찾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젯밤 움직임 중에 저희들이 좀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는 갑자기 이제 한동훈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개혁신당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요. 네. 야, 우리가 탄핵 구호를 외치자고 그렇게 거리에서 우리가 외쳤는데 개혁신당까지도 탄핵을 당론으로 외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천하람이 윤석열은 미치광이다. 네. 탄핵을 넘어서 네, 체포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나간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참 듣기 어려운 얘기인데 네, 지금 근데 이제 개혁신당 하면 또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하면 미국. 그러니까요. 떠오르죠. 네.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이 계엄은 실패했다는 거로 네, 네, 네. 기정사실을 하고 윤석열을 이 기회에 날리자. 네. 난리자. 이렇게 입장을 정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단결했군요. 이제 특히 트럼프 쪽은 윤석열만큼 껄끄러운 놈이 없어요.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돌 중에 하나가 윤석열일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다 날려. 그러면 아하. 미국이 트럼프 라인은 총동원돼서 네. 미룰 거란 말이죠. 이거 쳐라. 그러면 이준석 이각을 받아서 처단함하고 같이 윤석열 탄핵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약간 일사불란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천하람, 이준석, 한동훈 이쪽은 약간 일사불란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네. 뭔가 큰 움직임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네. 입장을 정리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전 분열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네. 일이 끝난 뒤에는.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은 끝난 것 같고 네. 계속 붙어있다가 죽겠고 네.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큰 손이 뒤에서 공작을 한다면 네, 네. 이거 뭐 이탈하는 사람 나오겠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은 지금 추진하면 거의 되지 않나 네,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된다. 네. 예. 지금 2016년 12월 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12월 말에 명예훼손 퇴진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근데 국민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12월 3일인가 아주 막 급속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촛불에.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약간 그런 뭐 시기를 봤을 때는 12월은 탄핵의 계절인가.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앞으로 날씨가 이제- 좋잖아요. 네. 뭐 딱 그렇죠. 좋은 나와서 뭐 날씨죠. 소리 지르고 하기가 괜찮고 예, 지금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몰래 했다고 해도 윤석열이 군대를 움직였는데 모를 수 있을까? 모를 수 있을까 미국이? 네. 공수부대가 움직였는데. 공수부대가 움직였는데 네. 이게 사실 저희들도 한국에서 미국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룬 것이 이제 1980년 광주항쟁 당시에 네, 공수부대를 움직였는데 미국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드러난 대학생들이 거구나. 네. 이걸 니들이 알았는데 왜 이 학살을 용인했냐. 아. 그래서 이제 광주 학살 책임자라 진짜 책임은 니들이 져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실 반미 여론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도 군대가 움직였는데 모를 수 있나.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배제할 이제 수 없죠. 의도가 뭐냐는 거죠.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네. 하나는 윤석열을 날리기 위해서 부추기였을 수 있다.
고도로. 예. 야, 너 윤석열 얘 빨리 제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제낄까? 너무 느려. 느려. 탄핵 너무 느려. 어. 그냥 사고치게 해서 네. 끌어내리는 게 낫겠다. 네. 그러면 야 윤석열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어. 하도록 시켜봐. 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발 빼면서 하면 되지. 이런 네, 생각을 트럼프 쪽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고, 트럼프 쪽에서 사주했을 수 있다. 예, 네네. 하도록 부추겨 개혁 할 수 사주.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이든 쪽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바이든 쪽에서. 근데 물론 바이든은 너무 노골적으로 지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예. 윤석열한테 그렇게 했겠죠. 야 너희 직계만 몇 개 동원해서 해. 네. 계모임 동원해서. 한미연합사 휘하 부대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계모임이나 사조직만 이용해서 한번 해봐. 네. 성공하면 좋고 안 되면 몰라 우리는 이런 태도로 네. 시도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빼. 몰라 했죠. 네. 그러고 네. 트럼프는 이걸 딱 보니까 어라 이거 봐라 아하. 이 기회에 윤석열 날리면 되겠네. 야 빨리 이준석이한테 전화해. 골드보거한테 전화해. 골드보거 우원식도 만나가지고 네. 이번에 또 지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그것도 좀 의아한 겁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왜 골드버그한테 조한비 대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이게? 네, 뭐 썰이 골드보거가 트럼프 쪽에 붙었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요, 조각이. 네, 네. 그래서 뭐 트럼프 쪽은 처음부터 사주를 했든 네, 아니면 네. 바이든 쪽에서 뒤에 수습을 했든. 저질렀는데 그걸 보고 바로 발빠르게 움직였든 예. 어쨌든 이 기회에 윤석열을 날리진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큰 손이 움직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네. 움직임은요. 적어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엔 개입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도 이제 눈여겨봐지는 것이 그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인데 네. 이 작자가 사실 이제 이 공작 정치의 달인이고 네. 아시아의 짜르라고 불리는 놈인데 이놈이 이제 한국의 사태를 중대 우려의 네. 눈으로 보고 있고 법치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 통과된 뒤입니다. 네, 사실상 지지한 거죠. 지지한 거죠. 네, 이걸 지지한 거죠. 계엄 해제를. 네네. 네. 사실 그럴 놈이 아니거든요, 이놈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봤을 수 있어요, 추이를. 네. 성공하면 좋겠다. 차라리 성공하면 이 기회에 파병이나 시켜볼까? 네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실패하네. 네. 안 되네. 이런 걸 판단하고 잽싸게 네.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손절. 네, 손절. 네. 어.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계엄 통보 못 받았다. 네.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몰랐다. 했어요. 누가 물어봤냐고. 근데 뭐 굳이 뭐 통보를 못 받았다. 기자가 물어봤겠죠. 그러네. 물어봤어요? 기자가 물어봤겠죠. 안 궁금한데. 미국이 계속 입장을 내서 제발 저렸구나. 계속 얘기를 자꾸 꺼내길래. 여러 뭐, 번 입장을 냈거든요. 아니, 진짜 그 일리가 있는데. 제발 저렸나 본데. 그러니까요. 우린 몰랐다. 우린 몰랐어, 진짜로. 네. 그렇군요. 네, 어제 아무튼 장면 중에 민주당 대변인한테 총을 겨눈 장면이 한번 돌아가지고 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야 진짜 이제 계엄인가 이런 생각 들고 저도 여기 있다가 화장실 저쪽으로 가는데 네. 조그마한 골목 쪽에 장갑차 두세 대가 서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게 통과된 뒤였어요. 네. 통과된 뒤였는데도 아직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려나 굉장히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 사실상 해제했잖아요, 계엄을. 네네. 새벽에. 정족수가 안 채워져서 못하다가 늦게 했는데 네. 미국의 압력을 받았다고 봅니다. 야 이거 물 건너갔다. 너 더 버티면 뭐 소용없으니까 그냥 빨리 정리해라. 수습해라. 네, 수습해라. 그렇지 않고 걔가 국회에서 이거 통과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뭐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안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네네. 저놈이 저럴 리가 없다. 그렇죠. 국회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국회를 해산하러 쳐들어온 건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들을 리가 없고 뭔가 다른 꼼수를 부릴 거고 네. 또 걔네 그 계엄 선포문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정당 국회를 정치 활동. 정치 정당 활동. 정치를 다 중단한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무효다라고. 그렇죠. 너무 이상해요. 우기면 그다음에 그만이죠. 어느 기사에 그것도 있었어요. 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그랬는데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그만둬. 말씀하신 그런 발언들 법적 절차 존중.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이 국회를 지지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를 지지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죠. 그래서 윤석열이 아예 안 되겠다 하면서 새벽에 항복선을 한 거죠. 항복선언도 속 시원하게는 안 했어요. 끝에 욕했습니다. 아니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욕을? 그때 이제 민주당 잘하라고. 국회 맞아 탓을 맞아 그렇게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국무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사람들이 안 왔다고. 그렇죠. 예. 아니 그 말도 너무 어이없잖아요. 새벽에 계엄을 선포해놓고 국무위원도 뭐 하고 있는데 왜 소집이 안 돼요? 집에 자느라고 이제. 아니 바빠요. 국민들도 여기들 소집이 됐는데 국무위원들은 왜 자고 있습니까? 교통 정체. 그런데 오늘 예. 속보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국무회의 때 시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계엄을 국무회의 선포할 때. 대부분이 그 계엄 선포를 다 반대했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해제할 때 국무회의 소집이 안 된 이유는 이미 다 발 빼고 다 손 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끌려 나온 것 같아요. 도망쳐가지고 또 체포조를 보냈나 보네. 네. 그러니까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도 막판까지도 윤석열은 좀 안 하고 싶은. 그렇죠. 해제 안 하고 계속 계엄을 하고 싶은 심리가 아니었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 김건희가 말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어젯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선생님? 뭐 처음엔 좋아서 막 시희낙낙하다가 네네. 이제 좌절, 절망, 네. 윤석열에 대한 화풀이. 화풀이. 예. 그 윤석열이 옆에 그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이거 뭐 고무호수 패는 장소 아니에요 혹시? 고문실. 고문실. 예. 윤석열 때리는 곳.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어지간히 괴롭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윤석열 정신 건강이 안 좋다고 제가 계속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셨죠.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이런 짓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좋으면은 김건희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김건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야죠.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김건희가 더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쩔 줄 모릅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 보면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여기 앞에도. 네. 2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간 약주 한잔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연세 있는 분이.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바로 이 자리에서는 약간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 음악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네. 약간 이제 옛날 촛불 집회 같은 그런 아무나 나와서 그냥 어디서든 자기가 집회하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뉴스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는 군대 전역을 중지시키겠다고. 맞습니다. 선생님 다- 이러면 20대는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 복귀하라 그랬대요. 부대로. 그러니까요. 네. 이건 20대는 그럼 이대남들은 이제 돌아서는 건데. 돌아서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대남들이 서울의 봄을 많이 본 세대. 아,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20대인데 서울의 봄 보고 와서 그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줄 몰랐다. 너무 화난다. 소리 보면 컸군요. 컸어요. 젊은들한테 미친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번 어저께 사건을 보면서 서울의 봄 재현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렇죠. 게다가 젊은이들은 피를 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 우리처럼 그 군사 독재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네. 그 좋은 점은 뭐냐면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아. 무섭지가 않아요. 겁이 없어. 아, 법이 없어. 예. 어느 정도인지 잘 상상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은 특히 고령인 세대들은 양민학살 이런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면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무섭죠. 근데 젊은이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부딪혀봐서 다르군요, 그게. 일단 젊은이 헬기에 뛰쳐나가서 이런 게 겹치면서 네. 젊은이들을 화나게 만들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젊은이들 분위기가 대부분 그랬다니까요. 네네네. 쌍욕을 막 하더라니까요. 여기 와가지고도 네. 표정이 어둡지가 않아요. 약간 네. 즐거워. 아니 그리고 이제 이 개또라이가 이게 지금 21세기에 무슨 짓거리냐.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이 우리 전화해가지고 며칠은 들어가지 말라고 네. 이제 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도 어제 일단 처음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야, 이놈이 진짜 갈 때까지 가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회로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를 부르는 건가, 결국은. 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 먼저 딱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다르네요, 그게. 안타깝다. 그렇죠. 저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도 2세대네요. 그랬어. 젊은 세대였으면 그러니까- 좀 좋았을 걸. 피- 피를 저는 부르는구나. 그 하여튼 생각을 윤석열 했는데 시대 계엄은 네네. 전쟁을 동반하지 않는 한 피는 안 난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을 동반하지 않는 한. 네, 그래서 그 전쟁 플러스 계엄이 위험하다고 봤던 건데 예. 어저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엄만 했잖아요. 그 근거도 없잖아요. 안 꼽는 찐빵 같은 거였죠. 근거도 없어. 예산 삭감했다고 근거가 계엄 때린 거 없었죠. 아니에요. 그걸 누가 납득해요? 근거와 절차가 안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혈 사태 일어나기 힘들어요. 네. 군인들도 그걸 할 리가 없고 없구나. 국민들도 그냥 앉아서 네. 뭐 그걸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래서 이건 실패하기 마련이다. 해서 어저께 네. 진짜 무리한 계엄 선포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또 이제 이 계엄과 경제
이게 또 굉장히 관련이 있더만요. 그죠. 코인이 뭐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이것도 네. 이대남들이 또 화나죠. 화나는 일이고요. 환율이 뭐 1,430원을 넘어갔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위험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이제 많은 경제인들 또 많은 20대들이 이게 탄핵에 급격하게 동참을 할 것 같은데요. 많이 돌았을 겁니다. 이번 네.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가 정말 어떤 결정적인 활용점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안 그래도 대학교에서 시국 선언도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의 참여도 꽤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젊은 층들이 지금 시국 선언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은 사실 야당들, 특히 민주당이 탄핵에 선봉에 섰다는 거. 이게 굉장히 네. 큰 희망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될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 민주당이 지금 탄핵 왜 나가지 않지? 그럼 누굴 믿고 광장에서 싸우지? 이런 네, 생각이 그런 게 있었는데 있었죠. 지금 야 5당 이준석까지 지금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약간 스트레스 받는데 어쨌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곧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정말 끝 막바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국회 앞에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오늘 밤에도 7시에 이제 문화제를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도 마지막 수 이 네. 전쟁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지겠습니다, 선생님. 탄핵이 통과되면 통과되면 업무 정지 들어가잖아요. 네. 정지되죠. 직무 정지. 예.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손발을 일단 못 권한을 뻗을 뺏는 거니까. 네, 손발을 못 김용현도 뻗을 지금 거죠. 탄핵할 거라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의결이 모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의결 될 때까지 시간, 이 시간이 위험하겠어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이틀. 그때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때 못하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은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암 걸릴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속 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두환은 막 밀어붙이는데 거기서 막 야 괜찮아 뭐 어쩔 거야 그러다가 안 해버리지 좀 않습니까? 더 이따 보자 뭐 이런 좀 더 이따 보자. 네. 어제만 해도 네네. 민주당에서 다 선포되자마자 네. 다 진입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만 늦었어도 그렇죠. 네네.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들은 그걸 노렸던 거고 네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막힌 건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이틀 상간에 그렇죠. 네. 지금 빨리 밀어붙이지 않고 이러면은 또 한동훈한테 또 김건희가 전화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엄청 전화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 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윤석열이 이게 제가 원래 오늘 싸대기 준비한 그 대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명태균의 명장 꺼내지 못했습니다. 네, 명태균 얘기는 뭐 그만두고요. 아니요. 네. 재밌었다고는 그 시장 가가지고 네. 저를 믿으시죠? 그랬어요. 네. 저를 라디오 믿으시죠? 부스에서.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에서도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뭘 믿어라는 겁니까 도대체? 계엄을 성공시키겠다는 뜻이죠. 아. 일단 하나는. 그리고 그런 말을 남발하는 것은 네네.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보통 그 바람피는 놈이 꼭 애인한테 너 나 믿지? 그 얘기하는 놈은 거의 바람핀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 한동훈이 그 총선 때 선거운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많이 계속 했죠. 많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랬지? 저 믿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를 믿냐, 자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자기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 저 믿으시죠? 저 괜찮죠? 그거는 불안감의 호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 얘기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못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지금. 그리고 뭐 국민들이 자기를 안 믿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걸 거예요. 계속 알아야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는다고 안 하면 때리려고 네, 막 네.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그 시장에서의 발언과 네네. 이 발언은 이 계엄의 계엄을 발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준비를 그래요? 그때부터. 나 이거 한 방에 아. 정리할 거니까 네. 저 믿으시죠? 나 믿고 아. 그냥 잘 따라와라. 아. 내가 종북 세력 일거에 척결한다고 네. 지금 네네. 했잖아요. 일거에 일반 척결할 테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가 없게 할 테니까. 네. 일거에 척결할 테니까 나를 믿고 네. 따라라. 예, 그 방금 그 말씀하신 거, 얘가 이제 그 계엄 선포 기자회견, 그 선포하는 회견, 예, 거기에서 이 종북 세력 척결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이 야당들은 다 그냥 다 종북 세력이에요. 그렇죠.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예산을 삭감했어. 왜요? 특활비 삭감했어요. 특활비. 특활비를 삭감하면 다 종북입니까? 네. 아, 윤석열 기준에서. 네. 세상에 술값을 없애?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들이지 이게. 빨갱이들이지. 뭐 우리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소고기도. 고기도 먹어야 되고 지금 해외 순방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럼으로 떡값도 줘야 되고.
그거를 안 줘? 야. 그러니까 아, 이거 정복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계엄령이 역사 속에 남는다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치욕스러워. 왜 그때 계엄령을 선포했어? 라는 질문에 역사책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은 예산하는 삭감에서 특활비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 네. 야 있을 수 없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윤석열이 검찰로서 이렇게 승승장구한 게 특활비로 한 거예요. 이걸로 휘발시키는 네. 영수증 휘발놈들이죠. 네. 그걸로 부하들 이렇게 자기 조직을 꾸려온 놈이에요. 네. 그거랑 또 검사 탄핵 이게 또 버튼 그렇죠. 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무혐의 해준 우리의 충실한 그렇죠. 걔들을 갑자기 탄핵을 해? 이것들이 반국가 세력이다. 아니, 이런 거. 돈 뺏고 우리를 쳐? 그러니까 이게 뭐 약탈자라는 편 쳤어. 약탈자. 네. 약탈자. 예. 행복 약탈자. 윤석열 표현에 나와요. 야. 그러니까 우리 행복 약탈한 거잖아요. 자기들 행복을. 돈 뺏고 그 탄핵하고. 미친놈이에요. 윤석열은 진짜. 증오에 가득 차서 지금 뭐 했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선생님 12월 10날이 이제 원래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는 날인데요. 네. 뭐 이런 정도면은 특검은 뭐 통과되겠죠.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네.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상황이 달라진 거죠. 네, 윤석열을 잡아뜨리고 빨리.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계엄도 네. 그게 두려워서 김건희가 계엄을 사주한 것 그럼요, 같은데요. 그럼요. 네. 네. 이제는 뭐 그럼 우리는 이제 김건희 감옥 가는 날을 네. 이제 지켜보면 되겠네요. 이제. 뭐 윤석열도 가야 되고 윤석열도 장모도 가고. 가야 되고 네. 뭐 너무 많습니다. 감옥 하나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영현도 가야 되고 지금 뭐 내란에만 지금 그렇죠. 개입한 사람들 몇 명입니까? 내란의 국회 그 비리. 지시에 응한 장교들까지 다 처벌받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윤석열을 통해서 한국의 그동안 이 더러웠던 네. 이 못된 것들을 윤석열이 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줬다. 네. 이 검찰의 이 썩어빠진 모습, 네, 저 집단들의 뭐 김영현을 비롯한 이 똥별들의 이 썩어빠진 모습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사실 어제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겁니다만은 네. 전쟁까지 가지 않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그대로 쭉 올라간다고 하면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선진국을 만들어낸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참 이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인간 쓰레기 다 끌어모아서 자폭한 거 아니에요? 폭탄 그러니까요. 터뜨려서 맞습니다. 같이 죽자. 네. 그럼 청소한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도 역사적인 공헌은 좀 했다. 예. 네, 나름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 오늘 밤 7시에 국회 앞에 문화제에서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대기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거리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7시 집회에서 국회 앞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